많은 전체 접착 방식 강화1위 이용자분들의 부착 시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먼지 유입 최소화 방법과 정확한 위치를 잡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먼지 유입 최소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모든 종류의 강화1위 소재의 액정보호 필름에도 적용 가능한 중요한 요령이니까요. 잘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지 유입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유저분들이 액정면을 굉장히 꼼꼼하게 닦고 먼지도 꼼꼼하게 제거를 하시는데요. 사실 강화이르 필름 이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액정면에 남아있는 먼지 제거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강화이르 표면이나 아니면 이 뒷면 보호 비닐 쪽에 붙어 있는 먼지, 얘네들이 최초 부착 시 보호 비닐을 제거하기 위해서 당기다 보면 이 아이들이 접착면에 달라붙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처음부터 먼지가 아예 들어간 채로 부착이 시작되고, 그러다 보면 아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처음에 저희가 이제 상품을 출고할 때는 먼지가 최대한 없게끔 방진시설에서 패킹도 하고 건품도 하고 하게 되겠지만, 이게 이 봉투를 떠나면서 그 순간 전기가 걸립니다. 전화가 걸리는데 사람 몸에 있는 미약한 전기도 있지만 이 유리 자체가 처음에 마이너스 전하에 역이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상쇄시켜주는 봉투 안에 들어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봉투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얘가 마이너스 전하가 걸리고 사람의 손이 닿으면 그 전하 값이 더 커지게 됩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 이 강화유리 필름을 부착을 하기 위해서 꺼냈을 때는 정기적으로 얘가 전하를 갖게 되고, 그러면 외부 먼지가 달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달라붙은 먼지는 대부분 공기 중에서 달라붙는 먼지가 아니고 사람 머리카락이나 옷, 아니면 손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런 각질들, 이런 것들이 여기 달라붙게 되는데요. 반드시 미리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먼지 유입 최소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화면에는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이런 데도 지금 먼지가 하나씩 보이거든요. 이런 쪽에도 있고요. 뒷면에도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도 하나 있고요. 잘 안 보이시겠다. 아무튼 이 먼지를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표면에 있는 먼지는 이 넓적한 먼지 제거 테이프를 이용해서 가볍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찍어 주시면 되고, 그러면 뒷면은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먼지 제거 테이프를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먼지 제거 테이프를 이용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먼지 제거 테이프이 이쪽 면에 달라붙어 가지고 먼지 제거 테이프를 떼내려다가 이 보호 비닐이 그냥 훌러덩 벗겨지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뒷면은 손으로 가볍게 찍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크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죠. 하지만 이 작업을 거친 것과 거치지 않은 것은 먼지 유입 최소화에 있어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잘 보시면 이쪽에 이제 기포가 쫙 있고, 뭐 여기도 조금 기포가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위치를 정확하게 제가 잡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밀면은 기포가 그냥 쭉쭉 빠집니다. 이거는. 자,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깨끗하게 빠졌죠. 없습니다. 이거 깨끗하게 기포가 다 빠졌어요. 요거는 살짝 들어서 쭉 밀어주면
기포가 다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위치를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기포를 빼는 거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것도 전혀 없고요. 뭐 이런 것도 손으로 밀어주면은 빠져요. 이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들어서 이렇게 크게 기포를 만들어 가지고 기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밀어주면 쉽게 이게 해결이 됩니다. 이런 거는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죠. 문제는 이 모양이 제대로 정해진 위치에 놓여지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상품 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이제 부착 시 참고 사항이라고 액정면 모양과 그리고 강화유리 모양, 어떻게 이게 생겼고 어떤 식으로 정확한 위치에 맞게 이게 놓여지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기포가 생기고, 그리고 왜 그 기포는 누르면 붙었다가 손을 놓으면 다시 생기고, 누르면 붙었다가 손을 놓으면 다시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액정면이 평면으로 가다가 그냥 뚝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평면으로 쭉 가다가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평면으로 가다가 엣지가 시작이 되면 이 부분이 볼록하게 올라왔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평면으로 가다가 볼록하게 올라왔다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라인이 전체가 다 볼록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쪽도 볼록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11자라고 부릅니다. 이 11자 라인이 볼록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강화유리도 이 11자 부분을 볼록하게 제작을 해요. 문제는 이 강화유리의 11자 부분과 액정면의 11자 부분이 맞게 쏙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쏙 들어가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틀어진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틀어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틀어진다거나, 아니면 이게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쪽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11자 모양에 쏙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로 기포가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일시적으로는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리가 워낙에 탄성이 좋거든요. 이게 유리가 탄성이 되게 좋습니다. 이게 유리가 탄성이 엄청 좋기 때문에 실제로 부착을 했을 때 위치가 맞지 않더라도 순간적으로 유리가 굽으면서, 접촉면이 맞닿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리가 굽으면서 이게 순간적으로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접착제의 힘으로 잠시 잠깐 붙어 있다가 유리가 원래 자기 모양대로 돌아가려는 성질 때문에 다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누르면 붙었다가 다시 원위치, 붙었다가 원위치. 최초부터 위치를 잘 맞춰주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위치가 안 맞으면 공중에 유리가 어벙벙하게 살짝 떠 있는 상태가 되고, 그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이만큼 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위치를 어떻게 맞춰주느냐, 이제 이게 핵심인데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하나 깔끔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이드 틀입니다. 가이드 틀인데 보통 고객님들이 이 가이드 틀에 대해서 너무 큰 의존도를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 저희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사용하지를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보통 예를 들어 드리는데, 그 양궁 선수가 관역에다가 화살을 쏘면 대부분 선수니까 뭐 9점, 10점 쉽게 맞추겠죠. 근데 일반인 분들이 활을 처음 쏴보시는 분이 한 번에 9점, 10점을 맞추기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관역에 8점 크기에 맞는 관을 하나 연결한다고 치고요. 그 안에다가 화살을 쏘면 최소한 8점 이상은 얻을 수가 있겠죠. 물론 9점이 될 수도 있고 10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가이드 툴을 사용했을 때 10점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냐? 최대한 이 가이드 틀에 정확하게 집어넣는 겁니다. 이 정확하게 집어넣는 거라는 거는
수평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한쪽에 걸리게 되면 이게 그대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하나가 이렇게 들린 상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역시 이것도 첫 단추부터 아예 위치가 틀어진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독이 되는 거죠. 독이. 차라리 없으면 모를까 괜히 써가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저희가 이걸 안 쓰느냐, 그냥 맞추면 되는데 굳이 이걸 써가지고 걸릴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그 불안 요소를 감수하고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 정확하게 10점 위치로 맞춰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9점이나 8점,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에 최대한 가까운 위치로 강화 1위가 위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유용하지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넣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쉽게 넣으려면 뭐 이거를 좀 이렇게 틈을 좀 규격을 좀 넉넉하게 만들면 되겠는데, 그럼 이 안에서 얘가 놀게 되고 그러면 얘가 또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규격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맞출 수밖에 없고, 그 빡빡한 규격 속에 사람이 이거를 넣을 때 딱 맞게 넣기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강화 유리를 제가 일부러 좀 틀어지게 한번 부착을 해볼게요. 일부러 틀어지게 부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완전히 떼어내고요. 자, 그냥 대충 붙였습니다. 대충 붙였고요. 자, 이 상황에서 기포를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아유, 이거 뭐 대충 붙였는데, 아, 이러면은 NG인데, 그죠? NG입니다, 이거. 이렇게 잘 붙으면 안 되는데. 아, 여기 보시면 계속 지금 기포가 잡히죠.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을 보시면 위치가 볼까요? 왜냐하면 리시버 홀을 잘 보시면 유리가 이쪽으로 치우쳐 있네요. 이쪽으로. 그쵸? 모양이 지금 안 맞죠, 리시버 홀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뜨는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뜨게 됩니다. 하단은 어떻게 운 좋게 한 번에 맞은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이런 상황일 때 유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유리가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유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면 얘가 맞아 떨어지겠죠, 모양이. 문제는 이걸 다시 이렇게 들어가지고 다시 위치를 잡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여기는 어떻게 맞췄다고 쳐요. 왜냐면 여기 구멍 보면 되니까. 여기는 어떡할 거예요? 지금 운 좋게 이게 딱 맞아 떨어졌는데,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유리를 들어서 움직이다 보면 얘는 맞추고 나면 얘가 또 틀어져요. 그럼 여기에 또 기포가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얘를 맞추기 위해서 또 들어서 이동을 하다 보면 또 운 좋게 또 여기는 맞췄다고 치면 또 위에가 또 틀어지게 되고요. 계속 반복되는 거야. 위에가 틀어지면 들어서 해소하고 나면 여기가 틀어지고, 이걸 해소하면 또 이거 틀어지고, 이거 해소하면 이거 틀어지고, 주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생각보다 간단해요. 얘는 움직이지 않고, 왜냐하면 위치가 맞잖아요. 얘는 지금 위치가 안 맞으니까 이 기기 상단 부분을 떼가지고 원하는 위치로 살짝 이동을 하면 돼요. 그죠? 그럼 얘는 왜 고정을 어떻게 이게 고정을 시킬 수 있느냐?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 하단 부분에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한 3cm 요만큼을 부착을 한 채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유리를 천천히 떼어내고, 자, 이 정도 부착을 한 상태에서 손으로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착된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 위에 부분을 신경 쓰다 보면 이 부분이 툭 떨어져 나가면서 잘 막고 있는 이 하단 부분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가볍게 더 이상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유리를 상단을 밑으로, 상단을 들어서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단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은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상단만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하는 방법, 모서리를 살짝 한번 눌러봐 주시면 해결이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깨끗하게 됐죠. 여기도 깨끗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이렇게 기포가 생겼었는데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어디 갔냐, 이제 모양이 거의 맞을 거예요. 됐다. 그죠? 아까는 리시버 홀이 약간 이쪽으로, 강화유리가 약간 이쪽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제가 유리를 들어가지고 약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중앙에 맞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거가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모서리가 맞으면 11자가 다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 모서리를 이렇게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서리가 다 정상적으로 잘 빠지는구나.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빠지게 돼요. 빼보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빠지고요. 어려울 게 전혀 없죠. 그냥 이런 애들은 크게 들어서 이렇게 같이 잡아먹은 다음에 같이 한꺼번에 밀어주시면 쉽게 빠집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들어서 잡아먹게 하고요. 잡아먹게 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쭉 밀어주면 끝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시면 이렇게 빨리 하시면 안 돼요. 되게 천천히 해주셔야 되고, 이건 굉장히 숙달된 사람, 숙련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꼭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은 어느 한 곳이 맞지 않아서 기포가 이렇게 잡혔을 때, 이때 이 부분을 어떻게 맞춰주느냐, 위치를 맞춰주느냐고. 그리고 이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유리를 통째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미 막고 있는 반대편, 이쪽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문제가 된 이곳만 들어서 정확한 위치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전체 접착 강화유리 상품이 어려운 이유는 미세하게 이걸 이동하기 위해서 손끝의 감각으로 뭐 미세하게 이렇게 조절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어떻게 맞췄다 치더라도 반대편이 틀어져 버려요. 통째로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이미 맞고 있는, 이미 맞춰져 있는 곳은 움직이지 않고 맞지 않은 곳만 들어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이 부착되어 있는 면적의 넓이만큼, 예를 들어서 이만큼 부착이 되어 있으면 유리가 많이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이만큼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이 하단 쪽에 붙어 있는 영역에 반비례를 하거든요. 많이 붙어 있으면 조금밖에 안 움직여요. 대신에 조금만 붙어 있으면 좀 많이 움직이겠죠. 사람의 손끝에 의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끝에 감각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하면 실제로 완전한 재부착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먼지 유입에 있어서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가이드 틀을 다시 또 쓸 일이 없어요.
이걸 쓸 일이 다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화유리 필름을 떼어내고 박스 뒤에다가 유리를 떼서 박스 뒤에다 얹어 놓고 다시 액정면을 닫고 이걸 다시 끼우고 아까 이 위에 놨던 강화유리를 들어갖고 다시 끼우고 이 과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8점 이상 맞아 있는 가이드 툴을 사용해서 8점 이상 맞은 상황의 위치에서 미세하게 틀어진 부분을 수동으로 살짝 미세 조정을 통해서 맞춰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 부분이 쉽게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기포가 안 빠지는 거는 힘이나 뭐 요령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위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크게 어렵진 않죠. 영상이 좀 길었지만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실제로 제가 지금 부착을 하는 각도 자체가 한 45도 각도 멀리서 그 녹음도 같이 하기 때문에 45도 각도에서 굉장히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이거보다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고개를 직각으로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맞춰준 상태에서 하단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고, 특히나 육안으로 봤을 때 이 강화유리 끝단 부분과 이 메탈 테두리 요 사이의 거리, 또 이쪽 메탈 테두리와 이 강화유리 사이의 거리를 비슷하게 맞춰줄 수가 있어요.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눕혀서 보면 이 강화유리의 끝단 부분과 액정면 엣지 부분, 이 곡률이 만나는 요 모양이 어느 쪽으로 튀어나왔는지 아니면 덜 왔는지 더 왔는지 이 부분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육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냥 감으로 대충 이거 대충 이 정도겠거니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혹시라도 부착이 좀 어려우신 경우에는 저희 노바텍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맞춤형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